XSFM입니다. I, D, W, K.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는 노동이사제와 스튜어드십 코드의 쓰임새, 극우 세력의 창궐을 기쁘게 받아들인 거대 정당, 미국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 참여사, 노동운동에 힘을 보태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눈치 주는 사람들,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는 왜 민중의 승리를 의미하는가? 검찰은 왜 조선일보 일가의 범죄 앞에서 무력한가? 왜 게이머들은 블리치청의 징계에 분노했는가? 재벌을 추모하는 사회 분위기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사회 통합을 방해하는 것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막아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적은가?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것은 왜 권력이 되는가? 요양보호사에게 정상적인 삶이란 가능한가? 정신의학과 진료에서 생기는 피해를 막는 법, 전두환의 범죄를 단죄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의 중요한 이유, 타국의 시민들이 홍콩과 연대해야 할 이유, 사장 나와라는 항의가 무력해져가는 이유, 지방의회 의원이 먹는 것에 집착하는 이유, 미국 입시에 역경점수가 도입된 이유, 사단법인 협회들이 영 어색한 이유, 자민당의 개헌안이 공포스러운 이유, 손이상이 검찰을 두려워하는 이유, 구독자가 미디어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 세대론과 그 갈등이 과대포장된 이유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온 세계에서 더 많은 인류가 조직하고 연대하며 거리로 쏟아진 한 해였지요. 2010년대의 마지막 그것은 알기 싫다는 다음 10년을 준비하고 더 많은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또한 가장 화려한 한국 사회의 구석부터 돌아보겠습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의 마지막 첫인사 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348회 2019년 12월 27일에 KST에 업데이트되는 348회 금요일 순서에 인사드립니다. XSFM의 유승균 프로듀서입니다. 윤세민 에디터가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시점에서는 아직 필리버스터가 끝나지 않은 국회를 바라보고 앉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틀 사흘 뒤가 어땠는지를 예상하는 것보다 제가 어제 그 게임 오브 더 이어 시간에도 이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지난 10년간 무엇을 했는가를 자꾸 생각해보게 되는데 저는 간단해요. 그 알실 하셨죠. 편집하고 섭외하고 녹음하고 2010년대 초반에는요. 아니구나. 2010년에 제 마지막 앨범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2011년 초에 제 마지막 싱글이 나왔어요. 그리고서 음악은 내 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 그렇죠. 그 알실 초창기만 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셨잖아요. 그죠. 앨범 팔려고 팟캐스트 했으니까. 네. 근데 앨범을 이걸로 팔아봐 소용없겠구나. 팟캐스트를 팔자. 그리고 선회하게 된 것은 한 2014년 정도의 일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근데 방송을 했습니다가 그냥 10년간의 그냥 기록의 전부는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 그럼 방송을 해서 뭘 했나? 를 생각해보니까 그건 또 모르겠더라고요. 잘. 그건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가 어려운 문장이죠. 네. 방송을 통해서 뭘 얻었는지 뭘 했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우리가 데스 스트랜딩 시간에 얘기했는데 어떤 좋아요를 받을 만한 발자국을 찍어 놓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명확한 건 저거죠. 어쨌든 좋아요를 받아서 망하지 않았다. 그 좋아요를 환산해서 먹고 살았다. 네. 이것만큼은 분명하죠. 여러분들의 네트워크의 힘으로 어떻게든 먹고 살았는데 그 외에 저희들이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질문은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10년이 어떠했는가? 앞으로의 10년이 어떠할 것인가? 관련된 의미가 있는 방송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이 방송을 해보고 싶어서 한 1년 정도 기다렸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하셨나요? 저는 준비 안 했어요. 네, 오늘 나오실 양반이 준비하셨겠죠. 그래요? 네. 그건 잠시 후에 얘기를 들어보시기로 하고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 오늘을 행복하게 만드는 수제 간식 언제나 오란다. 세상의 모든 도시락몰. 인생은 한방.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빅그린이 소개하는 탈모 예방 샴푸법. 샴푸로 거품을 내주고요. 흐르는 물에 온도는 차갑게 해서 여러 번 헹궈주세요. 탁탁 두들겨서 모발의 물기를 제거하고 말릴 땐 꼭 찬바람을 이용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아시죠?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를 사용하는 거죠. Big Green 신비의 구스베리에서 해답을 찾다.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Bluetooth Headphone Monster Sony Zabra Wireless Join the Freedom Access Mall. 구스베리 추출물로 모근을 더 건강하게, 자연 유래 성분으로 자극 없는 세정력, 뛰어난 보습 효과와 영양 공급까지. Big Green 이젠 탈모 샴푸도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세일에 세일을 더하는 액세스몰만의 세일 폭탄. 세민이가 대단하네요. 이런 걸 대신 다 읽어주고 참네. 빅그린의 할인에 추가 10% 할인 행사를 연말까지 연장했습니다. 날짜를 안 정했다면서 연장을 했다고요? 길어야 4일 남짓 남았네요. 아, 그러네요. 여러분 들으시는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최대 76%까지 할인이 된 크리스마스 에코팩 적은 용량으로 빅그린 샴푸 라인업을 사용해볼 수 있는 6,900원 체험 헤어지키미 세트 연말 특별 구성 되겠습니다. 빅그린 전 제품의 할인 그리고 10% 추가 할인 놓치지 마세요. 마세요는 정말 양심에 찔리네요. 놓치시면 다음 기회에 준비하겠는데 이번도 쌉니다. 에디터 미용실 갑니까? 종종 가죠. 아, 그래요? 왜냐면 저는 바리깡으로 집에서 혼자 깎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뭔가 이발기. 네네. 네. 이발기로 집에서 혼자 깎기도 하고, 근데 아저씨 이제, 코스프레. 아니요, 이제 이발기로 집에서 혼자 깎으려면은 네. 미용실에서 라인을 잡아줘야 돼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공사용 흰 테이프를 붙여놓습니까? 어떻게 해야 자기 혼자 자를 수 있지 그걸? 그런 다음에 제가 그 라인을 따라 자르는 거죠. 아, 진짜요? 네. 그 스프레이 뿌리냐고요? 어떻게 해야 그걸 알 수 있어? 아니 이제 투블럭은 쉬우니까요. 아, 투블럭 네. 찍고 그냥 밀면 되니까. 그렇죠. 아, 이 차이를 이상하게도 전 세계인이 다 알고 있죠. 뷰티샵과 헤어샵과 바버샵의 차이. 네. 저는 이발소를 다녀요. 그것도 차이에 들어가야죠. 네, 전 평생 이발소를 다녔어요. 네. 그래서 몰라요. 저의 헤어커트 심리적 상한선은 아직도 9,000원이에요. 근데 보통 2019년인데 이 사람들아. 헤어숍과 네. 이발소의 차이점은 뭐냐? 그럼 가장 명확한 대답은 옛날엔 그거였어요. 머리 감을 때 나의 자세. 앞으로 숙이는가 뒤로 눕는가. 그것도 이발소에서도 돈 좀 쓰는 서비스를 받고 면도도 하고 이러면 네. 누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발소에서 그렇게 돈 써본 세대가 아니잖아. 그렇죠. 예. 이제 소비자 단체에서 올해 봄에 전국 551개 미용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커트의 가격이 여성은 17,231원, 남성은 15,472원이래요. 아직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통 남성 커트 2만 원 주고 깎았는데 제가 좀 비싸게 주고 깎았네요. 온 나라를 다 뒤져보면 낮아지겠죠. 게다가 이제 사람 쓰는 값이 높은 서구 국가들하고 비교해봐도 상당히 싸죠. 그렇겠죠. 네. 제값을 받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곳들은 제값인 곳들이 워낙에 싸니까 제값을 받았는데도 고급 취급을 받아요. 이런 고급 헤어숍이라고 부르는 곳들은 보통 헤어숍이라고 부르지 않고 뷰티샵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네일 케어, 심지어는 풋케어, 스파 상당히 여러 가지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스파도 해요? 스파도 있어요. 스트리트 파이터가 아니고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해드릴게요. 고객이 원하면 스파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거기서는 킹오파도 할 수 있겠지. 그렇겠네요. 철권도 하겠지. 네. 두 손님이 하겠네요. 챌린저가 들어와야 되니까. 보통 이런 고급 뷰티숍이라고 불리는 곳들 보면 제가 이번 주말에 공부를 좀 했는데 데스 스트랜딩하고 남는 시간에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로 보면 보통 커트는 6만 원 선부터 펌은 30만 원 선부터 염색은 20만 원 선부터 메이크업은 1회 받을 때 25만 원 선이 시작가인 곳 정도가 기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생에 딱 한 번 이걸 받죠? 저도 한 번 받았습니다. 네. 8년 전에 기억도 나지 않는 어떤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압구정 로데오 뒤쪽에서 사실은 네. 기억이 나시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시죠? 그럼요. 압구정 로데오에서 아침부터 저는 하우스 웨딩을 했어요. 아는 분의 정원을 빌려서 했단 말입니다. 시내 모처에서. 네. 돈을 안 썼어요. 찌찌가무시를 조심해야 될 텐데. 방금 숲에서 온 소나무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메이크업이랑 헤어에 조금 힘을 줬던 거예요. 좋은 데 갔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디자이너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들 중에는 메이크업도 있고 헤어도 계시겠죠. 네. 되게 바쁘게 왔다 갔다 하십니다. 내 전담이 누구신지 알 수도 없게 나를 붙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예. 게다가 몸이 10개여도 모자랄 것처럼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친절하기까지 합니다. 무슨 소리? 광속으로 나한테 와서 갑자기 느려집니다. 나한테 오면. 이거 어떻게 천천히 보고 막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하나도 힘든 티를 안 내십니다. 뭐야 이 어마어마한 프로들은. 훈련의 결과죠. 그거는. 이 노동은 되게 빡세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그래도 불편한 날이잖아요. 그날은. 힘든 날이잖아요. 더 불편해졌습니다. 너무 깊은 인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냥 눈 감고 들어보면 아비규환인데 눈 뜨고 보면 모두가 예뻐지는 중이에요. 이런 고급 뷰티샵들은요. 물론 쓰고 싶어하는 부자들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한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송도나 아니면 서울 시내의 고급 호텔들 센텀시티라고 마린시티에도 많고요. 동성로에도 많고요. 대덕연구단지 앞에 도룡동에도 많이 있습니다. 네. 판교신도시에도 점점 생기고 있고요. 웨딩타운인가 보군요. 아니요. 그냥 부자가 많은 동네예요. 아 그래요? 아파트값이 비싼. 저 정도 알려드린 가격의 고급 헤어숍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원장들은 100이면 100 청담동 출신임을 강조합니다.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죠. 이런 곳들에 출입하시는 분들은 돈이 많고 직업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직업은 보통 임대업자죠. 네, 부동산업자나. 이미지 메이킹이 중요한 정치인도 있고요. 대기업 임원도 있고요. 방송 같은 데 가끔 나가는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찾습니다. 웨딩 관련된 서비스도 당연히 한꺼번에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고객들 가면 안마의자 되게 비싼 거. 그리고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건 제가 있을 때만 해도 iOS 시스템은 없었는데 안드로이드 미러링이 돼요. 오! 미러에. 그래서 나를 보다가 내 폰을 볼 수 있어요. 오. 근데 그거 잘못하면 되게 수치스럽겠네요. 뭐가 왜? 네. 그런 게 있을 줄 모르고 막. 저는 그 정도 자리에만 앉아봤잖아요. 가장 비싼 프라이빗 룸 같은 곳에서는 이동 없이 스파를 하면서 헤어에서 풋케어까지 다 받을 수 있는. 네. 페디큐어까지. 그러니까 발을 탕에 넣어놨다가 발을 꺼내면 페디큐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상상도 안 되죠? 네. 그런 곳들이 있어요. 기업인들이나 유명한 연예인들도 자주 찾는. 그리고 그런 곳에 가는 분들도 결국은 뭔가 되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시술은 청담동에 가서 받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화려한 산업은요, 보통 물론 2019년에 아주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거기도 한데요.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노동권에 대해 고민하는 일은 없습니다. 화려할수록. 그렇죠. 물론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야 우리 방송 들으시니까 방송 작가가 뭘 하는지 방송 스태프가 뭘 하는지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지만 우리 방송 안 듣는 사람 많아서 얘기해보세요. 그런 거 고민해본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죠. 청담동의 뷰티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젊은 노동자들의 이야기 이런 걸 취재하는 사람도 언젠간 나오겠지라고 저는 2012년 어둠에 생각한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갑자기 타임볼이 내리고 2019년이 됐더니 이런 기사가 나오더군요. 네. 비를 한 방울 맞았더니 네. 세상이 바뀌었어요. 7년 기다려서 어떤 랜덤의 기자가 이것을 취재하여 제가 깜짝 놀라 읽었습니다. 네. 한겨레 선담은 기자께서 옆에 나와서 제가 긴 이야기를 듣고 계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신문 사회정책팀 선담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인트로가 아주 길었죠. 괜찮습니다. 재밌게 들었습니다. 참고로 선 기자께서는 그 아이를 되게 오래 들으셨다고 합니다. 네. 이 패턴을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이 방송을 만들려고 기자님하고 통화를 하고 만나 뵀을 때 가장 놀라웠던 이야기는 사실상 선담은 기자님의 취재가 입사 프로젝트였다. 아, 그렇습니다. 와, 그래서 진짜 빡세게 굴리네요. 왜? 취업하자마자 이거 시키니까? 네, 취업하자마자 이걸 시킨 거예요? 입사를 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 때 이 기획안을 썼었죠. 아. 그러니까 이 기획안으로 언론고시를 통과하신 거예요. 그렇게 됐죠. 네. 네. 그럼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신 이유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입사하려고가 되겠지만, 이 회사 들어가려고가 되겠지만. 아니, 근데 그것도 그건데, 그 전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으니까, 이제 요걸로 한번 언론사에 밀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왜 이걸 준비하시게 된 겁니까? 아무도 관심 없었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반에 미용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 네. 고2쯤 되면 그 방면으로 가려고 마음먹는 그렇죠. 사람도 있죠. 네. 근데 이 친구가
보통의 학생들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잖아요. 그 나이 때. 그렇죠. 근데 나는 대학에 가지 않을 거야. 나는 미용을 할 거고 청담동에서 최고가 될 거야. 라는 말을 그렇게 정했어요? 네. 그런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 직업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 진학을 해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언니들이 계시지만 그렇죠. 네. 실제로 안에 들어가면 본인들은 되게 그 새로운 열정으로 가득해요. 네. 그 친구들을 보면 네. 훨씬 가까이 보이는 꿈을 설정하고 그 일로 가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인문계 나머지들하고 다르게. 그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부터 이제 미용실에서 일했는데 네. 다른 친구들하고 다른 삶을 사는 게 좀 신기해 보였던 거죠. 그 시절에. 그렇죠. 이 친구의 이제 그 이후의 삶을 네. 쭉 만나면서 듣다 보니 한 미용실에 오래 있지 못해요. 네. 계속 다니던 미용실에 관두고 또 잠깐 쉬다가 또 일하고 그러다가 2년쯤 지났을 때 이 친구에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다단계 피라미드에 빠져서 물건을 팔고 다니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적지 않게 20대에 경험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 친구 중 한 명이 이렇게 됐다. 근데 보통 그런 전화가 오는 친구는 이렇게 기술을 갖고 있는 친구는 잘 없었는데요. 아니 은근히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 중에는 이제 자동차과나 들어갔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재주가 좀 좋고 사회생활을 이미 할 준비가 좀 돼 있는 친구들이라 21살, 22살 때 이미 이제 자기 직장에서 자리를 좀 잡고 좀 빨리 몸값을 불려서 몇 군데 점프를 뛰고 네. 그 다음에 20대 중반의 다른 막 대학생 나부랭이들에 비해서 너무 경제 상황이 좋은 거예요. 네. 그런 친구들 중에 은근히 빠진 애들이 있었어요. 다단계예요? 예. 사회생활을 먼저 해서 먼저 잘 되고 있는 착실한 친구들도 되게 중요한 먹잇감이거든요. 그런 업체들. 근데 이 친구는 성공을 했던 게 아니고 네. 답이 없어서 그걸 택하게 됐던 거예요. 예. 미용실에서 3년 가까이 스태프로 일을 하다가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았고 더 이상 서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일을 선택하게 됐던 거죠. 20대에? 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 친구가 굉장히 꾸준히 한 곳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접게 된 거가 끈기가 부족해서 아닐까?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닐까? 20대 때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쵸. 20대 초반에 저 역시 그런 사회적인 생각, 편견을 갖고 그 친구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했던 거죠. 네. 언론고시 준비했으면 일 안 해봤는데 세상을 모르니까. 그렇죠. 대학생 고작해야 굉장히 좀 쉬운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그 삶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죠. 그러다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언론사 시험을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근데 시험에 떨어지고 인턴 시험도 떨어지고 그렇죠. 그러다가 한 언론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네. 근데 그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어떤 인사 이동의 결과로 제가 더 이상 제 역할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언론사에서 한번 인턴을 해보는 게 어떠니 기사를 써봐. 이 시험을 계속 보고 싶다면. 하지만 페이는 줄 수 없어. What? 네.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에게 어떤 기사를 쓸 수 있는 지면을 우리는 줄 수 있고 기회를 줄 수 있다. 너에게 좋은 경력이 될 거다. 다만 페이가 없다는 거는 감안을 하고 고려를 해봐라. 그 당시에 저는 졸업 후에 어떤 공백 기간에 대한 경력이 되게 필요했던 거고 그 경력에 한 줄이라도 쓰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한번 해보는 게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20대 후반의 젊은이들이 중후반의 젊은이들이 그런 방식으로 무보수 인턴을 종종 하죠. 네. 그 시절엔 열정페이라는 말이 없었지만 열정페이라는 걸 자발적으로 택하게 된 거죠. 첫 경험, 사회의 제맛. 사회의 제맛을 보게 된 네. 거죠. 근데 그때가 그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이었는데 2012년 여름에 한번 그 박근혜 후보가 당시에 최저임금이 그해 얼마인지 몰라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어요.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 언론사에서는 이 대통령 후보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도 모른다라고 엄청 기사를 썼죠. 네. 회사에 앉아서 그 기사를 보는데 화가 났던 거예요. 이런 기사를 쓰는 너네는 나한테 최저임금을 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이런 기사를 쓸 수가 있나? 아, 그거 화나죠? 네. 나한테 최저임금 안 주고 일 시켰으면서 네네. 이게 지금 문제라고? 되게 위선적으로 느껴졌어요. 재밌는 게요. 생각보다 많은 언론인들이 젊었을 때 그 경험을 못해요. 내가 써내려가는 저널리즘과 내 인생이 상관없는 줄 알아요. 네. 빨간 약을 일찍 잡섰네요. 그쵸. 그 즈음에 저보다 4살이 어린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웹툰 작가님을 인터뷰하게 됐어요. 웹툰 작가. 네. 근데 그 웹툰 작가님이
저랑 인터뷰를 하다가 이 일을 하면서 얼마를 받으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이 일을 하게 됐고 얼마를 받는지 정확히 보수를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쭉 하다 보니 네.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호구시네요. 그 지잘된다고 싸가지 없구만. 근데, 못 받을 수도 있지. 네. 근데, 그 열정페이라는 발명품이 나타나기 전에 인류는 가끔 이렇게 야만적이었어요. 네. 근데 그 친구 제가 뭔가 당황한 기색이 보였는지 그 친구가 자기도 뭔가 어린 나이 웹툰 작가를 하다 보니 네. 어딘가에서 보수를 주지 않고 예. 일종의 그 재능 기부처럼 이런 걸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그런 생각이 나서 그렇게 말을 한 거지 정말 자신이 뭔가 상처 주려거나 이런 의도로 말을 한 게 아니다. 모르긴 몰라도 호구의 역사는 그림 그리시는 분이 더 길시겠죠. 그렇죠. 네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과거에 제가 그 미용을 했던 친구에게 했던 말 내지는 그 친구에 대한 제 생각을 깨닫게 된 거죠. 아, 그거는 누군가 역시 지금의 나를 보면 이해를 못하겠고 쟤는 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쟤는 저렇게 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언론사에 들어간다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아주 어려운 일이죠. 이고 들어가기 어려운 직장일수록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호구돼야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그건 이제 우린 겪어봐서 알잖아요. 그건 되게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죠.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다 보니까 등이 따였어요. 네. 그 경험을 하자 쟤는 등 따인 거고 열심히 살았구나. 감이 왔다. 디자이너 일한 그 친구도.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 보면은 윌 스미스가 무보수 인턴을 6개월 동안 하잖아요. 그렇죠. 영화에서는 쉘터를 전전하며. 네, 그거의 문제점을 아무도 지적을 안 하잖아요. 그 수많은 무보수 인턴들이 영업한 결과는 회사가 쏙 가져가는. 그렇죠. 그리고 아무 돈도 안 줬다는. 근데 그 70년대의 노동 조건이 2010년대에 답습되고 있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무엇이 이 분야의 저널리즘을 발동시켰는지는 조금 이해할 수 있겠네요. 사과하셨나요, 친구분한테? 취재를 하셨겠네. 그 친구를 다시 만난 게 이 취재를 시작하면서였어요. 10년 만에 만났어요. 저널리즘은 확실히 장점이 있네요. 사회와 연결시키겠다는 이유로 나 자신의 송사도 해결할 수 있네요. 네. 이건 송사를 해결한 건 아니지만 한 번쯤 뭔가 말을 건네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야, 너 그렇게 고생했는지 그땐 몰랐다. 그 말을 못했어요. 예전에 내가 했던 생각을 이 친구에게 다시 일깨워주는 게 너무 부끄럽고. 아, 그게 맞네요. 이 친구를 10년 만에 다시 찾았는데 사실은 이거는 기사를 위해, 취재를 위해, 내 일을 위해서 다시 이 친구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 미안하죠. 그래서 그 말을 못했어요. 안 하는 게 맞네요. 네. 그렇죠. 사실 누가 동창회 가서 사실은 나 고등학교 때 너 되게 싫어했어.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건 제가 인간 경험이 부족해서 막 던진 소리네요. 그러게 말 안 하는 게 맞네. 아무튼 취재에 도움을 또 주셨군요, 친구분이. 그 친구가 이제 그동안 자기가 과거에 지난 10년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쭉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친구가 힘들어하는 모든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는 거.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쨌든 들었으니 이 친구가 겪었던 일과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사를 열심히 써야겠다. 공부해봐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유를 알았습니다. 운동하는 친구들이 더러 있었어요. 네. 근데요, 유도 선수로 10년을 뛰어도 태권도 도장에서 사범님으로 15년, 20년 일을 해도 3년 만에 디스크 판정 날 정도의 상황은 안 옵니다. 겪기를 해도 그렇다고요. 네. 무슨 크로스핏을 한다 치죠. 그 사람들이야말로 죽을까봐 열심히 스트레칭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일은 없어요. 그렇죠. 뭘 하다가 20대가 3년 만에 허리가 나가나를 듣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측컨대 뒤에 길게 얘기하겠지만 아마도 이제 노동 조건도 가장 박하고 빡셀 청담동에서 일을 하셨나 봐요, 친구분이. 맞습니다. 압구정동에서 그 친구는 일을 했었죠. 제가 말씀드렸죠. 결혼할 때 한 번 가봤다고? 결혼할 때도 굳이 거기 갈 필요 없어요. 대다수의 청취자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이곳이 어떤 의미인지 미용산업에서 이걸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K-팝 스타였나요? 그 프로그램이? 즐겨봤죠. 네, JYP, YG 이 엔터테인먼트 3대 기획사의 이제 오너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안테나로 바뀌었습니다만. 네,
지원자들을 이제 오디션 보고 스카우트하는 이런 방송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청담동의 이 미용실들, 이제 청담동에서도 이제 굉장히 메이크업과 헤어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네일 페디큐어 네. 이런 거를 이제 동시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미용실들은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친구들에게는 그런 3대 기획사 같은 혹은 미용계의 서울대 같은 그런 곳인 거예요. 들어가기도 굉장히 힘들고 들어간 다음에 버티는 건 더 힘들고 거기서 수년을 일을 해도 디자이너를 달기는 더더욱 힘들고. 만약에 언론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언론고시 준비하면서 학교에 마련된 언론고시 준비하는 논팽이들을 위한 장소들이 있어요. 네. 종합대학에는. 그럼 그러다가 잘 되면 친구들이 플래카드 걸어줍니다. 네. 누구누구 조선일보 갔다.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누구 조선일보 갔다, 누구 동아일보 갔다, 누구 방송사 어디 갔다 이러면서 축하한다고. 네. 근데 그 정도의 하입을 가지고 있는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언론사들 잘 되는 데들과 달리 비정규로 고용해놓고 되게 빡세게 굴리고 노동법도 안 지킨다. 그렇다면 3대 기획사랑 비교하는 게 제일 맞겠네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예인들에게 3개 기획사와도 같다. 네. 뷰티 산업에 꿈을 둔 사람에게는. 그렇죠. 안 갈 수 없는 곳. 왜요? 그곳은 이제 일반 고객분들만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주로 U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웨딩,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위해서 이곳에 오거나 혹은 이제 연예인들이 드라마나 뮤직비디오, 방송 촬영을 하기 위해서 메이크업이나 헤어를 받아야 될 때 이곳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지역의 미용실들과 달리 그 웨딩과 엔터라고 하는 이 특성이 있는 고객들을 받는 거예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고객을 끼는 건 다른 업계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러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 모델로 쓰고 이러는 건데 여기는 반자발적으로 찾아온 고객들이 있다. 연예인 고객들이. 네. 그럼 막 거의 이런 식일 것 같은데요. 왜 제가 가끔 요파시에서 얘기하는 어떤 연예인은 직업이 단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있죠.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단발이 제 1번 연관 검색어인 분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간다는 헤어샵이야. 그러면 엄청 가고 싶죠. 그렇죠. 큰 돈 쓰면서 가고 싶죠. 네. 저기 안 가면 최악락 된다 이러면서. 그런 곳이. 네, 최악락 씨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혐오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근데 그런 곳이 한 동네에 몰려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다 청담동 지역구분마다 다 청담동인 겁니까? 지역적으로 따지면 엄밀하게 따지면 청담동일 것이고 네. 이 미용실들이 이제 그 도산공원 이렇게 접경 지역이나 이제 신사 거긴 신사동이죠. 이제. 넓게 보면 압구정까지 요 한 세 동을 묶어서 이제 흔히 청담이라고 말을 하죠. 뷰티 산업계에서는 그걸 청담이라고 묶어서 말하는군요. 그렇죠. 네. 제가 기사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래는 이제 디자이너의 개인 연락처를 받지 못하는데 네네. 청담동에서는 유일하게 네. 그게 통용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일반 미용실 가시면 디자이너 분들이 명함을 주지만 거기에 미용실 번호만 적혀 있지 개인 연락처가 있진 않아요. 네. 그리고 이 디자이너 만약에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디자이너 분이 갑자기 그만뒀어요. 네. 근데 그분한테 계속 머리를 자르고 싶은데 그분 어디 갔어요? 라고 물으면 미용실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안 알려줘요. 네. 자기 샵의 이익과 디자이너의 이익은 다르니까. 다르죠. 네. 근데 청담동의 경우는 명함에 이제 그 디자이너의 개인 연락처가 있는 거예요. 이 디자이너가 보유한 고객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디자이너가 미용실을 옮기면 그만큼의 고객이 미용실을 옮기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브랜드군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정말 연예인들하고 상당히 비슷하겠네요. 게다가 또 연예인이나 아니면은 정말 돈 많은 고객 이런 사람들은 자기 고객 파워가 세다 보니까 나 이 선생 안 불러주면 안 가! 라고 갈 테고 그 선생을 못 데리고 오겠으면 고객이 그 선생 따라서 옮겨가셔야 될 거고. 네. 그런 곳들이군요. 사람의 하입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는 곳이네요. 가치도. 네. 네. 취재하면서 거기 가서 머리 가만 있어보자. 권지단 기자는 거기 가서 일하셨고, 취재하려고. 거기 가서 일하시긴 힘드셨을 거고. 일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네.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제 위장 취업을 해보려고 했었어요, 저도. 네. 나이가 있다 보니, 이제 스태프들은 26살, 7살 여자의 경우, 네. 이걸 넘어가면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까요? 굉장히 이 스태프들과 디자이너, 그리고 스태프 안에서도, 위계서열 구조가 뚜렷하죠. 뭔가 업무를 지시해야 되고, 네. 예, 훈련을 받아야 되고, 트레이닝 과정에서. 보통 사회생활도 그렇잖아요. 이제,
나보다 후배인데 나이가 많아. 불편한 거죠. 네. 한국적 사회생활. 네. 막 굴려야 되는 직종 같은 경우에는 좀 나이가 있으면은 잘 안 뽑죠. 그래서. 하긴 또 그리고 또 많이 배워야 되는 곳이고 아카데미 수료하는 것도 사실 갑자기 들어가서 합격해도 실력이 뽀록 나면 괴로웠을 것이고 그러면은 취재를 위해서 머리를 하러 가는 건 또 앞뒤가 안 맞아요. 거기서 이제 머리를 한번 해보시는 건. 취재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냥 개인 돈으로. 아 진짜요? 많이 쓰셨네? 뭐 하셨어요? 펌 많이. 커트. 제일 싸니까. 커트, 그렇죠, 네. 커트. 커트 하면서 뭐 좀 물어보셨어요? 선생님들한테? 이 기사에 나오는 네. 한 스태프의 선생님한테 가서 했죠. 일부러요? 네. 도대체 이 친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선생님은 도대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일까? 어때요? 굉장히 온화하고. 쩔죠? 서비스 정신으로 중무장된 표정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 가식적이지도 않고 푸근해요, 막. 게다가 지명은 좀 더 비싸죠. 지명이 비싸다라기보다는 이 분들의 그 급 자체가 이제 원장급이었어요. 제가 이제 머리 자른 분은 원장급이었는데 이제 네. 88,000원이시더라고요. 네, 우와. 그러니까 그냥 제 가서 1년 이발비. 네. 그냥 가서 아니요 아무 분이나 괜찮아요 하고 지명은 가격이 다르죠. 네, 그래서 지명을 해서 이분한테 자르고 싶다라고 먼저 전화로 예약을 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날짜를 정한 다음에 가서 봤죠. 엄청 친절하다. 친절해요. 그럼 나중에 이제 그 선생님의 이제 회사로 말할 건 사수, 이분의 쪼수, 즉 이제 뭐 새끼 디자이너 뭐 이런 식으로 네. 부르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젊은 분을 인터뷰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 머리 해주신 유명한 부원장님이 데리고 있는 분. 네. 그분들한테 엄청 무섭게 했다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라고. 무섭게 했다기보다는 일한 만큼 돈을 주지 않는 거죠. 세상 제일 무서운. 네. 네. 그러니까 이 동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예인과 웨딩 고객이 가장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스태프들이 청담동 미용실에서 가장 힘든 거, 노동 강도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두 개의 고객 때문에 출근 시간이 굉장히 앞당겨지고 노동 시간이 길고 게다가 출장이 잦아요. 출근 시간이 앞당겨진다. 뭐 예를 들어 뭐 방송 녹화 때문에 뭐 방송 출연 때문에라든가 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출근 시간이 앞당겨진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예를 들어 아침에 방송 드라마 촬영을 한다. 근데 드라마 촬영을 하는 게 좀 지방에 세트장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지방에 내려가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연예인은 이제 9시까지 만약에 지방에 내려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럼 5시에 청담동에 가서 메이크업하고 간다. 그쵸. 뭐 6, 7시에는 있어야 되는 거고 스태프들은 그 전에 나와서 준비를 하고 이분을 케어해야 되는 거고 심지어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배우가 정말로 이제 서울에 집에 올라와서 한두 시간 자고 다시 지방에 내려가야 되는 경우는 이 스태프들이 새벽 3시에 그 배우 집에 가가지고 메이크업이나 헤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출장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거든요. 네네. 그 정도인 줄은 몰랐네요. 네. 집에도 가야 되고 뭐 시간이 안 맞으면 촬영장도 다 같이 가야 되고. 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제일 보통의 직장인들은 멀리 나가면 개꿀. 그렇죠. 신나합니다. 출장비도 나오고 법카도 있고 뭐 잘 때 어디 좋은 데서 잘 되고 많이 먹어도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배우가 네. 그러니까 지방에서 이렇게 야외 촬영이 많은 경우 거의 그 야외 촬영을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네. 아침에 촬영이 시작을 했는데 새벽 자정에 끝나서 이제 녹화가 끝난 거죠. 그럼 그 시간 내내 이 친구들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샵 소속 직원들이에요? 네. 저는 기획사 소속 직원들인 줄 알았는데. 이제 기획사 소속의 매니저는 있겠지만 네. 뭐 스타일리스트나 헤어나 메이크업을 해주는 분들은 프리랜서죠. 샵 소속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샵 소속의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니까요. 네. 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먼저 돈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산업은 크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이름도 청담 뷰티 공단입니다. 네. 공단이 세워지려면 거기로 들어오는 의뢰가 수주가 어마어마해야 되고 그 수주의 규모도 커야 되고 전체 매출도 커야 돼요. 공단이라 불릴 정도로 많다는 건 제가 그 길거리를 돌아다녀봐서 압니다. 정말 많고 정말 크고 정말 의리리해요. 일하는 사람 되게 많고 이 업계 전체의 매출 규모 이런 것들에서 혹시 조사해 보신 게 있습니까? 매출 규모는 혹은 이 지역 샵들 큰 곳들.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했던 그 스텝 중에 한 친구가 네. 해준 얘기인데 그 17년 기준 그 미용실의 순수익이 28억 원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의 미용실. 네. 근데 이 미용실의 경우는 네. 지점이 하나가 아닌 거죠. 강남 일대에 서너 개가 있고 한동안 그 한류 붐이 불면서 중국의 상해 같은데 이제 지점을 내기도 하고. 네. 서너 개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매출이에요. 2014년 기사입니다. 네. 5년 전 기사죠. 월 평균 매출 7,600여만 원. 그 당시에 그랬다. 네, 그 당시에. 네. 청담동에 소재한 미용실 90개가 지난해 올린 매출은 824억 원. 예, 이게 이제 5년 전 기사입니다. 예, 이 5년 전에 미용실, 서울 전체 미용실의 평균 매출이 1,500만 원. 근데 아무리 그래도요. 그러니까 혼자 딱 되게 엄청 세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알려주셨는데. 근데 아무리 잘 나가는 곳이라도 막 수백 명을 고용할 이유는 없어요. 고용하는 사람의 숫자는 정해져 있고 많이 늘어날 가능성도 없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그 젊은 친구들은 최저임금 이하라는 거잖아요.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출장을 나가면 12시간 촬영하는 동안 대기 타야 될 수도 있고 그게 다 업무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맞게 임금을 책정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책정해요, 임금은? 고정임금? 네. 미용실들이 이제 뭐 알바를 구하는 사이트나 혹은 이제 미용실들이 사람을 채용하는 그런 홈페이지가 있어요. 커뮤니티가. 네. 그럼 그곳에 올라가는 공고 자체는 최저시급에 딱 맞는 그 돈을 준다고 써 있는데 실제로 임금은 실수령액은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100만 원, 많으면 120, 130만 원 사이의 돈을 주는 거예요. 그 돈은 이제 지난해 기준, 2018년 기준이요. 100에서 130만 원이 시급에 맞는 최저임금이 되려면 2018년이라고 하면 제가 그냥 대충 어림짐작 해봤을 때는 하루 5시간, 6시간 일해야 이게 지금 맞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죠. 네. 예, 어느 정도나 일을 하나요? 아까 뭐 출장 나갔을 때 상황을 얘기해 주셨고 보통일 때는? 14시간? 예? 그러니까 어떤 특징적인 흔히 웨딩이나 엔터 손님이 없을 때 아침 9시께 출근을 해서 저녁 8시께 퇴근을 한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노멀한 경우고 11시간이 노멀한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지켜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죠. 11시간이 드물다. 이 정도면 요즘에 판교 테크노밸리보다 심각한 수준인데요. 아까 하시던 말씀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네요. 그 연예인의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새벽같이 출장을 갔다 오고 출장을 갔다가 뭐 예를 들어 새벽 3시에 그 연예인 집에 갔어요. 그럼 오늘 일찍 나왔으니까 퇴근시켜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일찍 퇴근시켜주지 않죠. 네, 바로 샵으로 복귀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뭐 하루에 20시간씩 일하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20시간 가까이 일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이 친구들이 6개월에 한 번씩 승급 시험을 봐요. 승급 시험이 뭡니까? 태권도, 예. 이 스태프로 처음 들어가서 디자이너가 되려면. 네. 그 도제식으로 교육을 받아서. 네. 디자이너가 되는 건데, 청담동 미용실들은 최소 5단계에서 7단계까지의 어떤 그 스태프 직급이 있어요. 레벨이 자잘하네요. 네, 그러게요. 레벨이 굉장히 자잘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승급 시험을 보는데 그 승급 시험을 통과해야만 다음 직급으로 넘어가는 거고. 아니면? 그렇다면 계속 유예가 되는 거죠. 아, 네, 유예. 네. 올라가면 뭐 좋아지는 점이 있나요? 급여가 5, 6만 원? 그럼 70만 원에서 76만 원으로. 5, 6만 원이 뭐예요? 한 달에? 네. 그쵸. 네. 한 달에 5만 원? 한 달에 이렇게 승급을 하면은 이제 그 전 단계 스텝일 때보다는 뭐 한 5만 원 정도 더 오른다거나. 네. 그런 정도의 혜택이 있다. 와, 그러면은. 오르면. 네. 7단계 다 올라가면은 드디어 최저임금을 맞추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또 좋은 게 뭐냐면 네. 이 스텝들 간에 위계라는 게 있잖아요. 네. 위계가 왜 중요한지 저희가 지금 30분 동안 들어서 이해를 했습니다. 이따위, 노동 환경이면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야 유지돼요. 맞아요. 스텝 직급이 올라갈수록 잡일을 덜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게 더 크겠네요. 선배에게 혼나지 않고. 잡일은 뭐가 있습니까, 그래? 청소, 차 타기. 아니, 매출이 그렇게 많으면 청소 전담 직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내부, 실내 인테리어가 그렇게 중요한 업체인데? 그죠. 아무튼 없고, 청소 없고, 또, 청소하고, 또 뭐라고요? 이제 손님이 오면 이제 차를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 하고. 네. 네. 음료도 있고.
그 미용실에서 수많은 수건들을 쓰잖아요. 수건이 또 중요한 적들 중 하나죠. 그런 걸 세탁하고 널고 정리하고 이런 모든 업무가 이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도제식으로 견습이시잖아요. 네. 직급이 낮을수록 미용 본연의 임무부터 멀어지는군요. 맞습니다. 이건 뭐 방송작가 때 들었던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네. 그건 또 본인에게 큰 괴로움이겠네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굉장히 뭔가 청담동에 와서 뛰어난 기술이나 디자인을 보고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안 되는 거죠. 잡일을 하느라 뭔가를 보고 들을 기회가 그만큼 없어지는 거죠. 시간이. 진짜로 손님의 헤어에 접근할 때까지 들어가는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보통 디자이너가. 젊은 사람이야. 내가 여기 처음 왔어. 실제로 접근이라는 거는 머리를 만질 수 있는 거난 만질 수 있는. 샴푸 말고 디자인을 해볼 수 있는 거난 6개월에서 1년. 6개월에서 1년. 6개월에서 1년까지는 본연의 업무를 못한다. 그쵸. 네. 6개월에서 1년 정도 됐을 때 이제 뭐 염색 약을 탄다거나. 에? 아까 지금 6개월에서 1년을 말씀하신 게 디자이너가 되는 기간이 아니고 청소를 안 해도 되는 업무가 미용에 가까워지는 기간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배우려고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 업무가 미용에서 멀어진다는 게 엄청난 괴로움이죠. 제 생각보다 훨씬 구식인데요, 지금. 그렇죠. 들으면 들을수록. 저 인터뷰를 했던 이제 스텝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후배들에게 3, 6, 9개월을 잘 버텨라. 그걸 넘기면 재밌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군대에서 들었던 말이야. 아무튼. 369는 모든 직종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처음에 들어가면 샴푸하는 법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샴푸하는 법을 배워서 손님을 샴푸를 해주고 뭔가 이제 손님들이 너무 고맙다라든가 팁을 준다라든가 어떤 고객과의 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이 있으면 그것만 되더라도 일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지는데 그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 3개월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샴푸까지 3개월. 샴푸까지 3개월? 근데 그 기간을 넘기지 못하면 관두는 거고 그렇게 3개월, 6개월, 9개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6개월 때에는 뭐 다른 미션이 있겠죠. 네, 뭐 세팅을 한다든가. 세팅은 못 건드릴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손님의 가운을 입혀준다거나. 네? 아까 제가 자꾸 놀라는 이유는 이 업계에서 물론 장인이 있겠죠. 사람 손으로 만지는 일이고 이런 건 실력이 중요해요. 어느 정도 정글을 만들 필요도 있겠죠. 이걸 배우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할 필요도 있겠죠. 아무리 그래도 진짜 장인이 되는 과정이랑 봐도 너무 상관없는 것들을 배우는데 3개월, 6개월이 걸리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가운을 입혀. 제가 아까 말한 세팅도 머리 세팅이 아니고 작업대. 가운 입히고 또 뭐요? 그 손님에게 그 머리를 이제 파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로트를 만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거를 선생님이 시켰을 때 그래도 손님 머리에 대볼 수 있는 거.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 정도인 거죠. 그럼 그동안 하는 일은 차를 내고 청소를 하고 대기를 하고 인사를 하고. 대기와 인사. 그거는요.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래 그런 거 할 수 있지라고 얼핏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대의 노동관념에서 생각해보면 그냥 괴롭히기의 일환인데요. 보통. 근데 이 동네에서 일을 하는 스태프들은 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자신들의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자신들이 제공해야 되는 그 서비스의 하나. 누가 그렇게 가르쳤겠네요. 그쵸. 밖에서 보기에는 가르쳐줘야 될 기술을 카드로 잡고 열악한 노동 환경을 계속 집어넣는 그림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던 이유는요. 기획사에 처음 이제 가수 계약을 하고 들어갔을 때 저희 회사는 뭐 연습생 계약 이런 건 없었습니다. 아이돌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제가 가사도 쓰고 뭐 곡수도 참여하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줬죠. 근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이제 프로듀서 형들이 그냥 그런 웃으면서 지나가면서 그런 핀잔을 주는 거예요. 야 너는 그래 다른 회사 애들하고 다르게 커피를 타오라고 시키길 하냐, 뭐 청소를 시키고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 한 번만 들어도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방금 뮤지션 계약한 애는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구나. 사회에서는 어떻게 발현되죠? 그 허드렛 일을 열심히 하는 애를 예뻐해요. 언니 오빠들이 훨씬 더 예뻐해요. 그래서 뭐라도 더 빨리 가르쳐줘요. 이게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말에 방송을 못 들어요. 저는 그래서 들으면서 그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듣고 있었거든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듣고 있었거든요. 그럼 내 윗세들도 내 세들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컸단 말이야. 불법인데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XSFM입니다. 헐, 택배 뭐야? 오늘 집에 없는데. 어떡해. 원하는 날 받을 수 없을까? 걱정 없이 도시락몰. 원하는 배송일을 선택하고 주문하는 초간편 주문 시스템. 이제 희망 배송으로 원하는 날에 받자. 배송도 내 맘대로 나를 위한 도시락. 지금 바로 도시락몰과 함께하세요. 세상의 모든 도시락, 도시락몰. 인생은 한방. 한방 건강학과 식품영양학. 당신이 건강한 식탁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 2019년 12월 1일 원광 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에서 새로운 시작에 도전하세요. 파파야, 파인애플, 망고, 건포도, 그리고 우란다. 열대과일 가득한 수제강정. 언제나 우란다. 광고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348회 금요일 순서에 한겨레 손담은 기자하고 이제 이야기를 거의 시작하는 거예요. 5분의 디자이너를 취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취재원 분들이 이제 어떤 상태였고 어떤 분들이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정확히는 이제 6명이고요. 네. 5명은 그 1회차 기사에 이제 그래픽이 5명으로 나가서 그렇게 됐는데. 아, 그래픽 오류입니까? 아, 네. 왜냐면 안 물어봤으면. 마지막에 그 네. 한 명은 네. 3회차 기사에 나와요. 근데 이제 그분의 인터뷰를 네. 기사에 반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이 있었어요. 아, 예. 왜냐하면 이분은 이 청담동의 노동환경이나 근로조건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배우는 게 맞는 것 같고 우리 할머니 엄마도 미용을 이렇게. 했는데 이걸 따르는 게 맞는 것 같고 나는 불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노동권을 얼어 죽을. 네. 그래서 이 인터뷰를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래픽을 만들 때 5명만 만들었던 거고요. 아, 그렇군요. 네. 왜냐면, 저도 더러 그렇게 사는 분들을 아는데, 주로 좋은 분들이거든요. 이상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잔뜩 모여있는 방송을 우리가 올해 되게 재밌게 봤죠. 뭐요? 네, 그 사기였다고 밝혀졌지만. 프로듀스. 죄송합니다. 늦어서. 아주 죄송합니다. 네. 그럼 그 5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이 인터뷰를, 이 기사를 취재를 해야 했을 때 청담동의 스태프들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 어떻게 만나셨어요? 근데 이분들을 어디서 만나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기자는 그게 괴롭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노동조합이 있는 곳 같으면 노조에 연락을 해서 섭외를 할 수 있는 건데 네. 여기는 그게 없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맨 땅에 헤딩에 부딪혀야 되는 거죠. 네. 압구정 로데오역 뒤에 아무리 뒤져봐요. 미용노조 있나? 그렇죠. 네. 그래서 미용노조를 검색을 했죠. 인터넷에. 그죠. 네. 이때가 이제 선 기자님과 저의 보이지 않는 접점입니다. 비슷한 기사를 봤거든요, 저도. 네. 그랬더니 이제 2015년 봄쯤에 미용노조라는 이름이 들어간 그 기사가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 기사에 나오는 분을 만나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페이스북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찾나 하다가 그 기사가 경향신문에서 나온 기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사를 그 당시에 썼었던 기자분한테 연락을 해서 연락처를 받았어요. 그 번호를 다행히 유지하고 계셔가지고 연락을 했고 네. 만나게 됐죠. 근데 이분들이 그 2015년 봄에 그 기사가 나왔던 이유는 그 당시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무한도전에서 되게 인기가 이렇게 있었던 이상봉 디자이너 있잖아요. 이분이 자신의 회사에서 이제 그 인턴 디자이너들의 굉장히 뭐 최저임금 안 맞춰주고 갑질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져가지고 그 사실에서 표절 문제로 한번 얘기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패션 노조라는 게 그 당시에 한창 활동을 했었어요. 한동안. 배트맨디라는 그 예명을 쓰시는 분이
근데 그 시기와 비슷하게 그분과 같이 활동을 했던 분이었어요. 그 미용노조라는 페이지를 만드셨던 분. 미용노조라는 페이지를 만들었던, 미용노조라는 걸 만들려고 하셨던 분이 있었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그 미용노조라는 건 실체가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분과 접촉이 되었다. 네. 네. 이분은 이제 2015년도, 그러니까 전문대에서 미용을 전공한 다음에 군대를 갔다 오고 청담동에서 미용을 시작하려고 2015년에 청담동에 온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를 만났을 때는 청담동에서 한 3년 6개월 정도를 보냈고. 그러면 뭐 이제 30을 앞두고 있는 정도의 남자분이셨고. 20대 후반의 남자분이었고요. 네. 나머지 다른 분들은? 나머지 다른 경우는 저희가 만난 6명 중에 2명이 남자, 4명이 여자였는데. 네. 여자분들을 만났어야 했는데 이제 이분들을 접촉한 경로는 그 20대 초중반 여성들이 많이 이제 이용하는 요초 커뮤니티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이 커뮤니티 땡시 카페 등등등. 네. 가입을 해서 이분들이 남기는 글, 그러니까 청담에서 미용한다, 뭐 네. 이런 내용이 들어간 글들을 다 찾아서 쪽지나 이제 메시지를 댓글을 달았던 거예요. 아, 청담에서 미용한다 질문 있으면 새벽 3시까지. 네. 이런 댓글에다가 기자입니다. 네. 그 연락이 온 분들, 나는 이 인터뷰를 꼭 하고 싶다, 이 네. 얘기를 알려달라라고 말하는 분들을 만나게 됐죠. 그분들이 이 여기 나와 계신, 여기 이제 그래픽에 나와 있는 5분 중에 3분의 여성 네네. 분들. 되게 창의적인 방법이었네요. 그죠. 그 카페로 갈 거라고는 생각 못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는 미용노조 그분을 찾았다고 말씀을 하셨길래, 아, 그럼 그분을 통해서 만나셨구나 했는데, 그 미용노조에 그 만들려고 했던 분을 통해서 좀 소개를 받고 싶었는데, 네. 이분도 자신이 일했던 미용실에서 내가 이런 활동을 한다는 걸 주변에 알리지 않고 페이스북에서만 활동을 하신 거예요. 혹은 절대로 알릴 수 없는 분위기였겠죠. 네, 얼굴을 가리고 뭐 기자회견 같은 거를 하시거나. 보면 이 5분이 이 기사의 그래픽에 나와 있는데 24, 26, 27, 25, 22 취재하실 때, 작년일 건데 아마 20대 중후반, 초반도 계세요. 청담동 미용실 경력은 방금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2년 하신 분도 있고 5년 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2018년이 기준이죠, 지금 이게. 네. 월급 제일 세게 받는 사람 140만 원이에요. 실수령액 기준으로. 심지어 이분은 경력이 3년 10개월이에요. 그게 그분이에요. 그 네. 미용노조. 아, 5년 하셨다는 분은 130만 원대예요, 월급이. 세상에. 아, 그래서 이걸 밑에 써놓으셨군요. 첫 급여 실수령액이 다 100만 원이 안 됩니다. 한 번만 120만 원이고 60만 원, 90만 원, 70만 원 이렇습니다. 이렇게 월급 받아도 되는 한국 사람은 매일같이 평일에 정규적 일을 하는 사람 중에는 없습니다. 2017년에 90만 원이라고 써 있는 거는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네. 100만 원대 초중반. 네. 20대를 그렇게 써버렸다. 많은 40, 50대 청취자 여러분들은 본인이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을 때 이렇게 벌었다고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본인의 물가에 맞춰서. 그럼 이거를 다 이제 물어봤을 때 답을 해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월급이 이래요. 네. 그 중에 2명은 실제로 월급 명세서를 보여주셨어요. 네, 그걸 확인을 해서 이렇게 주고도 또 명세선 주네, 당당하게. 물론 주는 게 법이지만. 명세서를 주는 미용실은 굉장히 좋은 미용실인 거죠. 상당히. 되게 좋은 미용실이죠. 네. 명세서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달랑 이거 뭐 이렇게 설명 써 있나? 네. 그러니까 주는 돈은 자체는 이제 최저임금에 맞게 지급된 것처럼 수령액은 돼 있는데 이제 형식상 이제 원래 지급하는 돈. 뭘까요? 뭘 깎길래 이 돈밖에 못 받습니까? 최저임금에 다 맞았으면은 이 돈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용실에서는 스태프들을 교육한다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 네.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 명세가 들어가는군요. 매월 교육비 명목으로 공제가 되는 거예요. 월급 주고 교육비를 떼간다. 네. 나 3개월 때까지 가운 입히는 거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이 기사에 현재 그 명세서가 그래픽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명이겠죠, 물론. 민호 씨 같은 경우는 27살이고 2년 경력이에요, 이미. 그리고 그런데 교육비가 2년인데 아직까지 20만 원씩 나가네요. 2년째가 된 사람인데 교육비를 준다. 이 사람은 그 고등교육 시설에서 미용을 배운 사람이고 고등학교 때도 배웠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데 네. 그때 가르친 수준의 것들도 아니고 커피 나르기 막 이런 거 시키면서 심부름도 많이 시키겠죠. 바깥에 나가도는.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있겠죠. 6개월에 한 번씩 승급 시험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3개월, 하반기에 3개월씩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펌이라든지 염색이라든지.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정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뭐 출근 직전에 1시간, 뭐 퇴근 후에 1시간, 혹은 중간중간 업무 시간에 일을 알려주는 식인 거고. 그래서 이분은 소득계가 126만 원인데 공제 합계가 30만 6,600원이에요. 그래서 실수령이 96만 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일했던 그 미용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매출이 좋고 유명한 미용 체인의 본점이었어요. 아, 진짜요? 그렇다면 체인이 브랜치가 많아서 다른 도시에 사는 이런저런 도시에 사는 많은 분들도 지나가다 봤을 만한 알법한 이름이겠네요. 그렇죠. 그런 곳인데도 2년간 일한 사람이 받는 실수령액이 96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어떻게 이걸 버텼는지도 궁금하지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어떻게 버텼는지도 궁금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떻게 버텼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아니 일하는 곳이 청담인데 너무 먼 데서 올 수도 없어요. 어딘가 근처에 살아야 돼요. 어떻게 먹고 살죠? 이 친구들이 이제 집에서 출퇴근을 할 수 있으면 그래도 돈을 아낄 수 있을 텐데 그 웨딩이나 연예인 손님이 오기 때문에 출근 시간이 앞당겨지는 거죠. 새벽에 뭐 4시, 5시까지. 아, 맞다. 이건 심야버스도 안 다니는 시간에 출근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미용실에서 가장 가까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집을 구해야 돼요. 어떡해요? 청담동인데? 한강공원 잠원지구에 노숙을 하면 잡혀가요? 그쵸. 춥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사는 곳이 강남구청이나 혹은 이제 청담 사거리에서 이제 뒷골목 쪽에 있는 반지 앞방. 이게 월세 60, 보증금 2,000 이런 곳에 방을 구하더라고요. 그럼 생활이 안 되잖아요. 월급이 70인데. 그래서 그 아까 96만 원 월급을 받았던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 미용실을 관두게 된 이유가 월급이 10만 원만 더 많았어도 나는 이곳을 관두지 않았을 거다. 방세 60만 원을 빼면은 30만 원 안팎의 돈인 거잖아요. 36만 원. 네. 근데 그럼 무조건 걸어서 출퇴근해야 되고 네.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미용실에서 또 뭐 누구 생일이다 이러면은 1인당 2만 원씩 걷는데요. 그런 거 괴로워 죽겠어. 맞아. 그리고 연습을 하려면 가발을 사야 되는데 또 그 가발이 막 10만 원이래요. 그럼 재료비, 연습을 하기 위한 재료비에도 돈을 써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상 생활이 안 됐던 거죠. 여러모로 이게 보자고요.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사람은 마이너스로 함부로 못 가요. 제로를 넘나들죠. 그 제로에서 얼마나 높이 왔다 갔다 하느냐가 그 사람의 경제력이에요. 20대 때는. 거의 바닥과 제로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래도 이 친구들은 그나마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면 못 들어오죠. 그렇죠. 부모님이 최소한 청담동의 반지 앞방이라도 보증금을 해줄 수 있는 수준의 네. 여건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친구들은 아예 이 미용실조차도 진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 3년까지도 이렇게 생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이건 생활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집에 서포트를 받지 않고서는 경력을 쌓을 수가 없는 환경인 거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두 분의 급여 명세서를 받은 것을 그냥 공개해 주셨군요. 원래 회사들 식대 다 공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이상하다. 이렇게 조금 주면서. 네, 저는 식대 공제하는 그러니까 알바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네.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생활은 어떻게 유지하시는 것일까에 대한 답은 유지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돈 쓸 시간도 없어요. 일찍 퇴근하고 밤늦게 그러니까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고 정말 재료비 쓰는 거 외에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벌이가 시원치 않으면 내가 내 방을 구했잖아요. 저도 그런 곳에 부동산 조건은 뭐 이쪽 동네에서 음악을 하면서 좀 들었는데 그 정도 비용이면 원룸보다 훨씬 쾌적한 방인 건 맞아요. 대신에 돈을 써서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못합니다. 인터넷도 못 넣고 TV도 못 넣고 경우에 따라 난방도 잘 하고 싶지 않아요. 네. 네. 잠만 자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월세를 내서 방을 구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집 여건이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미용실에서 기숙사라는 거를 제공을 해요. 그러면 기숙사에 들어가는 게 뭐 점점 더 시대가 뒤로 넘어갑니다.
월에 10만 원, 20만 원 이런 돈을 내고 받아 또. 그래서 가는 건데 꼼꼼하네요, 꽤. 투룸인 강남에 이제 청담동 일대에 투룸인 집에 스태프 4명이 사는 거죠. 예. 근데 이제 4명이 이 스태프가 친하게 지내면 문제가 좀 덜할 텐데. 근데 안 그래도 직장 나가면 위계질서에 엄청 빡빡하게 끼어 사는 사람들인데. 그쵸. 그러니까 선배와 후배 관계가 있는 거고 선배가 후배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키거나. 그럼 맨 밑에 후배는 집사노릇까지 해야 되네요. 그쵸. 내 돈 내고 사는 집인데. 사실상 뭐 가사 노동을 전담해야 되는 거고 감정적인 갑질도 있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4명이 사는데 냈다 벌이가 안 좋잖아요. 그럼 외식을 안 합니다. 네. 밥도 줘야 돼요. 밥 짓는 일 시키는 사람한테 설거지도 시킬 것 같네요. 그렇겠죠. 네. 거기서 뭐. 이 노동이 여기까지 넘어올 줄 몰랐어요. 아니, 뭐 그런 거 안 하더라도 집에서 뭐 잠깐 눈 밖에 나봐요. 그러면 샵에 소문 터지고, 샵에 소문 터지면 좋을 거 없는 환경이잖아요, 지금. 도제식인데. 제일 중요한, 그러게요. 이 대본에 없는 질문인데. 심리적으로 그 어떤 윗선한테도 개길 수가 없겠어요. 그리고 밉보이면 자기가 더 힘든 지시와 업무에 시달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문제가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뭐 내일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곤 하겠습니다만은 기초적인 이 시장의 형태에도 원인이 있군요. 모두가 프리랜서고 자기 이름값으로 살아남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그 사회적으로 소문이 잘 나야 되기 때문에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언니 오빠들한테 못 배우면 돈도 못 버는 상황. 자기가 실력이 있어도 그런 곳이네요. 연예계하고 상당히 비슷한 느낌도 좀 듭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러면 청담동에 굳이 왜 이제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강남 어귀에서 네가 원룸 얻고 반지하 얻어서 혹은 지하 얻어서 여기까지 사는 건 네가 저 화려한 시스템 안에 들어가고 그러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 네 선택 아니냐. 여기 성공하면 대체 어느 정도 잘 나가는 거예요? 엄청난 승자 독식입니까? 잘 나가면 다행인데 잘 나가는 사람은 정말로 1, 2%. 1%. 네. 그러니까 뭐 많게 봐도 10%를 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1%를 바라보고 일할 수도 있어요, 내가. 네. 근데 10%나 상위 10%나 상위 50%가 좀 먹고 살 만한 업계면 그렇게 평생을 살아도 되죠. 1% 바라보면서. 내가 상위 50% 안에만 들어가도 먹고 살만하다 그러면. 근데 여긴 그게 아닌 거 아닌가요? 거의.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했던 6명의 스태프들 모두 청담동에 계속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잘 되면 남는 거고 안 되면 떠나는 거고 라고 답변을 하죠. 뭐 약육강식을 좀 당연하게 생각해야 버틸 수 있는 거긴 하니까요. 네. 안 되면 떠난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됐는데 손님을 못 끌어모으고 뭐 여기서 사회생활에 실패했다면 당연히 떠나야 되는 것. 일단 페이가 그러니까 수입이 없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정말 최소 5년씩 이 스태프 생활을 버텨서 디자이너가 되더라도 디자이너가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여기서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이제 초급 디자이너 내지는 신규 디자이너가 됐을 때 미용실은 100만 원 정도의 이제 기본급을 주고요. 나머지는 자신의 손님들이 지불하는 그 비용의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수입을 이제 만드는 건데 청담동 미용실의 특징은 이렇게 동네 미용실처럼 길 가다가 그냥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 예, 다른 곳들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이 분들은 이제 워킹 고객이 없다. 걸어서 오는 워킹 고객이 없다. 이제 미리 예약을 하거나 뭐 기존의 단골이었거나 소문 듣고 왔거나 아는 언니 오빠한테 얘기 들었거나 그래야 되는 클로즈드. 그러니까 영업이 안 되는 거죠. 초보는 그쵸. 근데 그런 곳이면 더더욱이 진짜 엄청 잘 보이고 되게 이뻐 보여야 이쁨 엄청 많이 얻어야 고객 하나 얻을까 말까. 그렇죠. 첫 빗장을 열려고 할 때 내가 프리랜서로서의 거기서도 또 우르르 369 다 버티면 뭐예요. 몇 년 버텨도 거기서 우르르 탈락하겠네요. 또 고객 못 건지면. 못 건지니까 사람이 하루에 뭐 1명, 2명 있을까 말까인 거고. 그리고 그나마도 사실 선배나 샵 원장이 조금 밀어줘야지 그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아직까지 위계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 제가 거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업계는 정글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손님이 적은데 어떡해. 근데 그렇다고 해도 연예인 전담 헤어팀으로 갔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대기도 하고 자기 노동 시간을 그렇게 많이 썼어요. 그래도 돈을 못 번다는 건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연예인 전담팀. 예를 들면 뭐 그게 촬영하는 프로덕션에서 나온 비용이 됐든 방송국에서 나오는 비용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지금 방송 스태프랑 한참 싸우고 있는 문제도 그거잖아요. 거기에 투여돼 있는 모든 인력이 일한 시간만큼의 돈을 버는 것 정도는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뷰티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안 그렇다는 거잖아요. 초급 디자이너에게는 그런 연예인 일을 맡기지 않는 거죠. 안 맡긴다. 네. 왜냐하면 기존의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고객인 연예인을 데리고 있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 걸그룹 같은 경우는 뭐 멤버가 5-6명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디자이너 한 명이 2-3명은 커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하면 다른 멤버는 책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네, 한 팀이 간다면 네. 다른 디자이너에게 이 고객을 뺏길 수는 없으니까 디자이너가 되기 직전 단계의 직급의 스태프가 있어요. 이 동네에서 뭐 인턴 스타일리스트, 뭐 인스라고 부르는 네. 이런 스태프들에게 그 고객을 커버를 맡기는 거죠. 네. 그러면 수입을 분배하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가 썩은 거야? 아니면 방송을 너무 많이 해봐서 이런 문제를 잘 알아서 그냥 전문가가 된 거야? 우리가 썩은 거야? 뭐예요? 이해가 되네요. 왜 그러는지. 수입을 배분하지 않아도 되고 이 인스가 마음에 들었던 연예인이 다시 그 친구를 찾았을 때 견제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모든 권력은 원장과 그리고 권력이 가장 큰 디자이너들에게 있네요. 되게 세심하게. 네. 그리고 기사의 내용에는 연예인에게 이제 청담동 미용실에서 연예인한테 협찬을 할 때도 협찬은 미용실에서 돈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노동력을 지불을 하는 거니까 거기서 줄어드는 돈도 스태프 인건비에서 대부분 줄이는 거다. 네, 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협찬도 결국은 그쪽으로 들어가는 돈이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구조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청담동에 이렇게 뷰티샵이라고 불리는 미용실들이 많지 않았을 때만 하더라도 각 영업을 해가지고 이제 수익 구조가 됐던 거죠. 근데 네. 미용실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미용실 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경쟁에서 미용실을 홍보할 것인가? 그거는 연예인인 거죠. 어떤 연예인이 이 미용실에서 머리를 했다. 그럼 그 연예인을 어떻게 데리고 올 것이냐? 협찬.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뭐 헤어나 메이크업을 사실상 공짜로 해주는 식으로 연예인 유치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홍보 효과는 있지만 수익이 생기는 건 아니다 보니 그럼 그렇게 구멍이 생기는 그 수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스태프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어떤 연예인 몇 명한테 공짜로 해줘가면서 뭔가 돌아올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건 원장님급의 메인들이고 거기서 밑에서 굴르는 친구들까지 장기적으로 내가 이 연예인에게 공짜로 커피를 달아줘서 좋을 점을 볼 수는 없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뭐로 봐도 직업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돈으로 봤을 때 수입으로 봤을 땐 그런데 이 친구들은 네. 그 연예인 작업을 함으로써 어떤 트렌드나 혹은 뭐 광고 촬영이나 이런 곳에서 만나는 뭐 포토그래퍼, 뭐 스타일리스트 이런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제일 등가 교환이 된다고 젊은 노동자들이 오해하는 중요한 부분이겠군요. 내가 얻어가는 거 장난 아니게 많다. 굽는 것만 빼면.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걸 경험해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게 또 청담 버프군요. 그리고 메인들은 그 사실을 알 테고 문제점이 하나 발견되네요. 이게 1시간 들으니까. 이제 원장님, 부원장님급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채용이랑 인사랑 경영이랑 재무를 다 쥐고 있네요. 사실상 모든 권한. 그렇죠. 노동자에게 다 닿는. 네. 예.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견제책은 없고. 이 선생님들, 그러니까 부원장 스타일리스트 말고 헤어 디자이너 말고도 네. 미용실에는 이 고객 컴플레인이나 이제 사람을 채용하고 이 스태프들을 관리하는 실장님, 예, 뭐 실장님, 부장님, 뭐 코디네이터 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상처리반 대장님.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이
조율을 하는 거죠. 이 스태프들을 뽑아서 디자이너에게 붙여주는. 그리고 이 스태프들이 뭔가 이탈을 하려고 할 때 여기를 나가면 네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니? 너는 나중에 네 꿈인 샵을 차렸을 때 나중에 너의 스태프들이 이렇게 최저임금을 달라고 하면 너는 좋겠니? 라는 식으로 이 친구들에게 굉장히 세뇌 교육을 하는. 윤세민이 못된 소리 하기 전에 제가 못되게 말할게요. 노예 농장주의 대장 노예. 그럼 제가 다른 못된 소리 할까요? 뭔데? 기사에 있습니다. 네. 스태프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책 한 권 읽기를 강요를 하면서 독서 토론회를 연다고 해요. 뭔 소리야? 바빠 죽겠는데. 그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있는 일이에요? 있는 일이죠. 근데 네. 이걸로 뭘 하는데요? 아니 이제 무슨 책을 읽느냐가 문제죠. 세상을 바꿔준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101가지 이야기를 읽느냐. 77 막장 이런 거? 77 막장을 읽느냐. 그게 아니고 이제 성공을 주제로 한 자기 개발서를 읽고 독서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거죠. 아, 이거 시스템의 중요한 역할이네요. 그렇죠. 그 미용실의 경우는 스태프뿐만 아니고 디자이너들도 그 행사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치를 공유하는군요. 여기서 이렇게 부당하게 일을 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은 이유를. 그렇죠. 원래 그 자기개발 서적 같은 거, 노동권을 짓이기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꿈을 위해 이 모든 거를 감내하는 우리의 식구. 그 경영 발전했네. 어떤 의미에서 되게 그 회사. 그 다단계 회사에서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럼요. 다단계에서 장난 아니죠. 그 미용실에서 이제 미용실 명이 시크릿은 다단계 책이에요. XS 미용실이라고 있어요. 네. 그럼 우리는 XS 인인 거예요. 삼성맨처럼. 설득 역장. 그 미용실에서는 아침 조회가 있고 저녁에 이제 아니 땡땡인 아이덴티티까지는 괜찮아. 근데 왜 갑자기 군대가 돼? 그런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군대식의 문화가 필요한 거죠. 이 친구들을 그냥 내버려뒀는데 그런 게 저절로 형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네네. 돌아오면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고 그만두고 나가서 200만 원씩 받죠. 뭔지 알겠습니다. 본능적으로 이 우두머리들이 좀 발전하고 있는 거네요. 네. 어떻게 해야 이 친구들을 휘어잡을 것인가. 법대로 하는 대신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방법들을 생각하는데 모델들이 많이 나온 거군요. 아, 책도 읽히고 장난 아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이상문학상 이런 걸 읽는 게 아니고. 참네. 아니야. 이게 성별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느 성별이 편중돼 있는 업계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동법이 얼마나 실효를 끼치느냐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노동법이 실효를 끼치지 않는 곳은 한국은 무조건 군대 문화가 지배하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군대 얘기를 하면요. 전 신식 군대에 갔다 왔습니다. 폭력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괜찮았어요. 저는 왜 군번이 더 늦었는데 폭력이 있었죠? 거긴 GP잖아. 그래서 체중 관리가 제일 잘 되는 친구들은요. 경비소대 친구들이었어요. 서 있거든. 그쵸. 계속 긴장해서 서 있거든. 누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앉았다 걸리면 죽습니다. 네. 서 있는 건 중노동입니다. 앉을 수 없는 미용실이 그렇게 많았나요? 만나보신 분들은 모두 다 앉을 수 없었대나요?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근무 시간 내내. 밥 먹는 시간 제외하고.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네요. 디스크 오케이. 왠지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난 스태프들 중에는 없었는데 이게 도제식 교육이다 보니까 디자이너 선생님과 스태프 간의 어떤 사제관계? 네. 이런 게 형성이 되는 거죠. 친해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디자이너의 경우는 이 스태프를 자기 새끼로 키우는 거예요. 용돈도 주고 스태프가 힘들 때 먹을 것도 챙겨주고 안개도 해주고 근데 훨씬 더 많은 경우는 그게 없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데에서 아마 인터뷰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말씀을 아마 선담원께서도 저희한테 해주셨을 텐데 이런 류의 실제 대화가 떠올라요. 야, 너네는 앉을 수 있어? 그쵸. 혹은 반대로 야, 우리 앉아. 야, 이게 중요한 이슈인, 토픽인. 그럴 수 있겠네요. 출근해서 내내 못 앉는 디자이너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편집생들도. 네. 이건 노동권 침해 수준이 아닌데요? 고문이지, 이게. 그게 좀 힘들다고 말을 하지만 네. 인터뷰를 했던 분들 모두 근데 청담에서는 이게 당연하다. 이건 서비스를 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다. 마음가짐이다. 그건 어디 써 있는 어느 책에 써 있을까요? 청담 이야기라는 책이 있나? 저는 너무 이게 진짜 보람 넘칩니다. 1시간 만에. 한국의 너무 훌륭한 자화상입니다.
한국인이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게 대저 저 따위예요. 맞아요. 내 아래에서 나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당연시하는 존재가 있는 것. 서비스는 그냥 내 마음을 파악해주고 내 필요를 해결해주는 일이잖아요. 근데 한국인의 마음을 파악해주고 한국인의 필요를 해결해줬더니 나의 폭력 속에 나에게 짓밟히기를 모두가 원해요. XSFM입니다. 한약과 음식을 다스리는 약선 전문가를 육성합니다. 원광 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에서 2020학년도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원서 접수는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월 10일 금요일까지. 인생은 한방. 원광 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 뭐가 이렇게 많은 거야? 고민 없이 도시락몰. (90년대에) 무슨 마케팅 책 같은 거 90년대가 아니겠군요. 2000년대 초반이겠군요. 그런 거 보면은 무슨 경영혁신 하면서 90도 인사 이런 거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네. 네, 그거랑 지금은 없어진 놀라운 PS빈 앉아서 주문받기, 무릎 꿇고 주문받기 같은 거. 네네. 네. 그걸 무슨 경영혁신이랍시고 막 떠들고 그랬어요. 지금 손담은 기자 얘기 듣다가 저도 왜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지워진 기억이 떠오르잖아요. 데스 스트랜딩 해보십시오. 제가 그 결혼식 날에 지워진 기억이 떠올랐어요. 스태프들이 100도로 굽혀요. 허리를. 네. 100도로 굽히면 손님을 서 있는 채로 올려다 볼 수 있어요. 아주 어려운 동작이죠. 머릿속에 상상이 안 되는데요. 트레이닝 할 때는 굿모닝이라고 배우는데요. 그런 동작이 있습니다. 100도로 굽혀서 고개를 돌리면 손님을 올려다 볼 수 있어요, 서서. 그렇게 해서 물어봅니다. 음료는 뭐, 이럴 때 저는, 제가 기억났어요, 그 장면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뭘 말해야 저 사람이 저 자세를 풀고 빨리 뭘 할 수 있을까. 신경 안 쓰고 빨리 할 수 있을까. 네. 녹차요. 그럼 갈 줄 알았어. 자세를 풀고 갈 줄 알았어. 따뜻하게 해드릴까요? 옆으로 이렇게 굽히는 거요? 네. 그 다음에 저는 또 한 번 데스 스트랜딩을 왔다 갔다 했어요. 죽음을 왔다 갔다 했어요. 이거까지 대답해야 돼? 빨리 할 수 있는 대답은 뭐가 있지? 예. 당황해서 식은땀이 흘렀던 기억이 났어요. 청담 뷰티 공단에 대한 이야기. 내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손담은 기자는 이게 웬 고생입니까? 저희들 지금 시간으로 8시 18분에 아직 XSFM 스튜디오에 갇혀 있습니다. 내일 하루 더 수고해 주시고요. 손담은 기자 감사드리고요. 네,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린다면은 손담은 기자님은 앉아 계십니다. 저희들도 다 앉아 있습니다. 네. 너무 오래 앉아 있어 힘들어 죽겠습니다. 잠깐 서 있다 올게요. 저희들은 잠깐이고요. 내일 이 시간 그것은 알기 싫다의 2010년대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균 PD하고 윤세민 에디터였고요. 회사 스프레드시트 뒤져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지난 7년간 저희를 도와주신 도서출판 뿌시킨 하우스, 우리들의 섬, 포켓 EBS, 토마포크, 자방구, 웅진 지식하우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진 2G, 하루니아, 야왕데이 야왕나이트, 디메이트, 아포리아, 서울시 교육청, 제주산책, 로앤엔터테인먼트, 소셜펀딩 힘내요, 건우축산, 한빛비즈, 잉글리시 인 코리언, 컴스테이션, 황야의 1위 스테프놀프, 아마스 방탄필름, 바디뷰, 아르케더치커피, 추리와 트릭의 소설 살인귀, 센스보청기, 해들초, 1599-1599 대리운전, 가민전람 앱쇼, 밴드 쓰레기스트, SF 전문 온우주 출판사, 모바일 게임 유혹의 한수, 필로비즈, 노건 간장게장.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지금 와서? 간장게장. 그거 접니다. 모바일 게임 타짜 맞고 신의 손, 한우박스, 3크리에이터스, 아임닭, 민주노총, 빅그린 헤어케어, 바디케어, 맘메이드 등등등. 알렉스 공신보감 무릎핀 미모신 간저운, 중앙북스프렌즈, 스튜디오숲, 퓨어체크, 녹색당,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바이닐, 하루세끼, 미르블랙박스, 아름다운 재단, 콕집어 콕김치, 라파스티체리아, 한국 레노버, 노무현재단, 술친굼, 인권재단 사람, 29days, 아임웰 도시락, 도시락몰,
박하출판사, 제주 4.3평화재단,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 에어비타 더스트 제로, 언제나 오란다, 벨레 에어 서큘레이터, 로하스웰, 트루패밀리, 어제 들어온 온두유까지 모두 감사드립니다. 크고 복잡한 얘기 읊을 때는 아무 감흥이 없다가 진짜 노동의 기록을 정리하니까 정신이 번쩍 듭니다. 제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도 좀 알겠고요. 7년간 그 정도라니 방송사에서 보면 발톱에 때 같겠지만 밭을 일군 저에게는 모바일에 청취자 겸 천사들이 나타나서 뾰로롱 하고 만들어준 기적처럼 보입니다. 이 점을 인정해야겠습니다. 제가 가장 보람된 건 뭐 멋있는 거 한 게 아니라 경제가 돌아가는데 요만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여러분의 덕이 아닌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20년대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내일 이 시간 2010년대의 마지막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 다시 인사드리지요. XSFM입니다. I, D, W, K